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커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바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커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돌비님. 네, 오늘 커버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커버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태국의 이야기인데, 오늘 태국 시리즈 중에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커버예요.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태국 3편인데, 간단하게 뭐 아실 내용은 없고, 제가 얘기를 듣게 된 경위가, 제가 다니는 학교에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 링링이란 친구가 몇 가지 얘기를 꽤나 들려줘서 제가 그걸 몰아서 지금 얘기 드리는 중이고, 그게 세 번째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번 또 정해봤는데, 파타야 호텔의 투숙객, 뭐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는 그 링링이가 교환학생 오기 전에 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링링은 방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파타야라는 지역에서 그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자주 놀러 가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도 친구들과 함께 파타야에 놀러 갔을 때 되게 아주 평범한 호텔에서 벌어졌던 일이래요. 그래서 그날 놀러 간 날 링링은 친구 2명과 함께 총 3명이죠. 파타야로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갔어요. 묵었던 호텔은 아주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정말 특별할 거 없는 보통의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그런 중저가에 형성된 그런 숙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링 일행은 방을 2개를 잡았대요. 그래서 링링이는 혼자 자기로 하고 다른 2 친구는 같이 이제 방을 쓰기로 했대요.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일단 정말 평범한 여행의 시작이었죠. 첫째 날 그 낮에는 바닷가에서 놀고 뭐 맛집도 가고 쇼핑도 가고 하면서 뭐 신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별다른 일 없이 하루가 마무리되었고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와서 각자 방으로 흩어졌죠. 근데 링링은 혼자니까 혼자 방에 들어가서 씻고 잠자리 누웠어요. 근데 그날따라 뭐 놀아서 그런지 뭔지 피곤해가지고 금방 잠이 들었대요, 쉽게. 그렇게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새벽 2시쯤이었다고 기억한대요. 갑자기 그 링링 방에 호텔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호텔에서 전화가 오면 프론트 데스크에서 뭐 급히 연락을 청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굳이 따져보면 방을 착각해서 잘못 걸었을 때 뭐 그럴 때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링링은 그 전화벨 소리에 깜짝을 놀래서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 받고 뭐 여보세요라고 말했겠죠,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수화기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은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링이가 여보세요 하고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침묵만 이어졌고, 그러니까 좀 슬슬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링링이가 결국 그냥 먼저 전화를 끊었대요. 뭐야? 그러고 다시 잠에 들려고 누웠는데, 그래서 또 피곤했다고 했으니까 다시 잠에 좀 빠져들 때쯤에 이번에는 전화는 아니고 방문 밖에 복도에서 작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뭐 이렇게 왔겠죠? 링링이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친구들이 장난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워낙 평소에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이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밤에 장난치는 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링링은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가면서 문을 열기 전에 자기도 장난스럽게 말했대요. 예를 들어서 야 니들 장난 그만 쳐, 뭐 나 피곤해 뭐 이러면서 이제 장난치는 거 안다는 듯이. 근데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링링은 문에 붙어있는 구멍, 왜 그 호텔 방문마다 복도 보는 그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으로 복도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래서 얘들이 장난치고 잽싸게 도망갔나? 뭐 그러면서 아이고 자식들 그 웃어 넘기면서 별 생각 없이 침대로 다시 돌아갔대요. 그래서 2번이나 깼는데 다시 잠을 청하려던 찰나에 전화벨이 또 울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화가 날만 해요. 저도 들으면서 3번을 그랬다고 그랬는데 짜증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수화기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근데 이번엔 조금 이상했대요. 말을 안 하긴 했는데 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희미한 잡음? 그 작은 숨소리처럼 숨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링링이는 소름이 쫙 돋아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좀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링링은 그 프론트에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프론트 데스크로 번호를 눌러가지고 물어봤대요. 저기 혹시 제 방으로 방금 전화하셨냐고. 그 프론트 직원이 좀 당황한 듯이 그냥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 혹시 고객님 뭐 도와드릴 문제 있으시냐고. 할 말이 없죠, 링링은.
그럼 전화는 대체 어디서 걸려온 거냐고요? 그래서 링링은 그때 처음으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 없으니까 프론트 직원께서 걱정이 돼 이제 링링한테 물어본 거예요. 괜찮으시냐고. 혹시 도움 필요하면 저희가 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링링 괜찮다고 했대요. 일단 뭐 오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근데 머릿속은 복잡해지죠 이제. 과연 이 전화는 어디서 걸려온 거고 또 복도에서 방문을 두드린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 그래서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서 잠깐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고 해요. 프론트에서 걸려온 전화가 아니면 누구지? 친구들? 근데 친구들의 성격을 좀 떠올려보면 아무리 얘네가 장난기가 많아도 이런 식으로 불쾌하고 뭐 기분이 나쁠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애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 이때는 정말 깜짝 놀랐대요. 심장이 쿵 했다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머릿속에 떠올랐다는데 청각적으로 느꼈겠지만 뭐 하여튼 소리가 떠올랐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한국어가 서툴렀는지. 근데 분명히 복도를 확인했을 때 없었고 그래서 어디서 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머릿속에 떠오른 게 놀래기도 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잠을 포기하고 창문을 열고 공기라도 좀 환기하고 바람 쐬자 이렇게 창문을 열었대요. 시원한 뭐 밤공기라도 마시면 좀 정신이 맑아지기도 하니까. 창문을 열었을 때 그 파타야에서 파타야 특유의 그 무슨 바닷가 냄새가 난대요. 습한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데 그래서 방 안으로 그런 냄새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닷바람 쐬니까 좀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그렇게 창문에 기대서 멍하니 바깥을 보던 중에 근데 창문에 걸터 앉은 건 아니고 팔 꿈치에 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기대고 바깥을 보는데 갑자기 링링이 시선 맞은편에 그러니까 마주보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 쪽으로 향했대요. 근데 그때 링링이가 묵었던 방이 그 호텔 4층이었는데 바로 맞은편에는 링링이가 묵었던 방보다는 조금은 낡은 좀 오래된 그런 호텔이 있었는데 근데 호텔이 마치 폐업한 것 같은 느낌. 왜냐면 불도 안 켜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오래된 건물이다 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앞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그 호텔의 그 을지년스러운 분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창문이 좀 하나가 미묘하게 문에 띈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 시야각으로 보면 4층이었으니까 맞은편 건물 4층이었는데 그쪽엔 창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았는데 왜 거기가 눈에 띄었냐. 불이 다 꺼졌는데 거기만 불빛이 좀 있었대요. 뭐 환한 형광등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링링이는 처음에 그것이 창문이니까 빛 반사 그런 거 뭐 별거 아닌 거겠지 생각했는데 근데 계속 생각 없이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든 거예요. 왜 이상한 느낌이 들었냐면 그 창문 안에서 그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사람 같은 게 서 있는 것 같기도 한 느낌? 착각에 가까웠겠지만 그래서 눈을 좀 찡그려서 자세히 봤더니 와 이거 맞냐 이거 싫어하냐 이런 느낌으로 창문 안에서 사람의 형상이 그대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주보고. 그래서 희미한 조명이랑 약한 불빛이니까 멀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이나 뭐 남잔지 여잔지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링링이랑 똑같이 서 있고 응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뚫어지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그래서 커튼을 바로 쳤대요 그냥. 그리고 확 그냥 침대로 몸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쯤 되면은 아까 사건도 있고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방으로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곧바로 링링 방으로 왔고 링링이는 자신이 겪은 일을 친구들한테 전부 털어놨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그냥 뭐 링링이 피곤해서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절대 장난 안 쳤다고 그러니까 잠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흔한 소리를 하면서 넘겼는데 링링이가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럼 한번 보자고 그래서 커튼 친 걸 다시 걷고 맞은편 호텔을 다시 봤는데 우리 흔한 그 클리셰처럼 아무도 없었고 불빛도 없었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유 뭐 잘못 본 거다 괜찮다 이렇게 다독이면서 링링이 눕혀주고 그래서 한 명은 그냥 자기 방 가서 잔다고 하고 친구 한 명이 걱정되니까 같이 자줬대요. 근데 친구랑 같이 자니까 좀 편해져가지고 그날은 어떻게 잠자리에 누워졌어요. 그래서 모두 잠들고 뭐 다음날이 돼서 재밌게 놀고 또 이제 호텔은 변하지 않고 다시 묵었는데 이번에 링링이가 밤이 되니까 잘 놀다가도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링링이가 부탁을 해서 야 우리 돈 아깝긴 하지만 한 방에서 몰려서 자자. 그래서 한 방에서 이번에는 3명이 같이 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슬슬 떠들고 뭐 놀고 하다가 모두가 잠들 때쯤이 됐는데 근데 이번에는 분명한 게 3명이 동시에 전화벨 소리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오 막 소름 끼친다 그러면서 전화기를 쳐다봤는데 링링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들은 거니까 링링이 좀 떨리긴 하지만 수화기를 받았대요. 근데 이번에는 수화기에서 그 희미한 그 숨소리 막 이런 게 아니었고 분명한 어떤 남자고 목소리는 낮고 거칠거칠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나 어제 봤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링이 너무 놀래가지고 수화기를 떨어뜨렸대요.
친구들도 놀라서 왜 그러냐고 막 당황하고, 그래서 아무도 꼼짝을 못하고 있고 전화기는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이, 링링이 말고 친구가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 들어가지고 귀에 대봤대요. 근데 뭐 소리 안 나고, 그래서 누구시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전화해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가만 보니까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3명이 다 겪었고 링링이 앞에 겪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떡할까 다 같이 고민을 하다가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프론트 데스크라도 내려가서 얘기해보자. 이 근처에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나 호텔의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당연히 모두 친구들이랑 링링이 동의하고 급하게 데스크로 내려갔죠. 근데 새벽 시간이라서 사람이 없나 뭐 하는데 사람은 있었대. 한 명이 계셨대.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급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프론트 직원 반응이 좀 이상했다고 하는 게, 네. 보통이면 직원이시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근데 그 직원이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가지고 그런 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약간 회피하려는 듯이 대답을? 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분명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게 맞는데 뭐 이건 귀신도 아니고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링링이가 그 직원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좀 강하게 항의를 했대요. 이거 진짜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이 호텔 안전한 거 맞냐고 컴플레인 공식으로 넣겠다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막 추궁을 하니까 직원은 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숨 쉬면서, 잠시만 고객님들 함께 좀 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프론트가 아닌 약간 그 직원 휴게소 입구 쪽 들어가진 않고 그 쪽문 쪽으로 가서 조용히 얘기를 했대요. 이게 사실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는 거고,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일이 생긴 게. 고객님이 처음이 아니라고. 이게 사람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처음엔 저희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저히 사람일 수가 없고, 주변에 치안이라던가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분들 불러도 사람은 아닌 게 확실하다고. 그 맞은편 호텔이요, 폐업한 지 수년 된 호텔이라고. 오. 근데 그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예. 그 투숙객 중에 한 분이 거기서 사고인지 스스로 극단적인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건지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후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모습을 봤다는 신고가 많아서 문을 닫게 된 거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호텔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와, 소름이 쫙 끼쳤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뭐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근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호텔을 가본 적도 있다. 빈 건물인데 분명 뭐가 없었다. 그리고 사람일 수가 없는 게, 사람이 그렇게 빠르게 뭐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두들기고 뭐 전화를 하고 그런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 정말 죄송하지만 함구해 주실 수 있겠냐, 피해 사실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일단 알겠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 호텔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냥 체크아웃 하겠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묵은 이틀치만 해주시고 다른 숙소로 옮기기로 했대요. 그래서 링링이랑 친구들은 그날 새벽에 바로 짐 싸서 택시 타고 다른 호텔로 이동을 했어요. 와, 그래서 짐을 다시 풀고 딴 호텔 들어가니까 긴장이 풀렸대요. 완전 안전한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안전하다 그러면서 저기 진짜 이상하다고, 별일이 다 있다, 이거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놓였다고 숙덕거리고 있는데 이제 링링이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짧고 간단하게 그냥 아직 같이 있는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 분명 저 호텔에선 귀신 같다고 했는데 이 번호도 모르는 이건 어디서 온 거야? 그래서 이게 링링이가 이제 이건 단순한 장난 전화나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진짜 귀신이거나 무슨 뭐 이상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느꼈대요. 그래서 그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보니까 약간 심장이 좀 빠르게 뛰기 시작한 게, 다시 읽어보니까 같이 있다 하는데 그 연관된 장소도 떠났는데 계속 이런 게 핸드폰으로 온다는 거는 장소를 초월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디까지든 따라올 것 같다는 그 어떤 귀신인지 사람인지 뭔지 모를 것에 의지가 느껴져서, 그러고 막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봤는지 친구들이 링링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친구들 보여줬대요. 와, 친구들도 문자 보고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침묵이 이어지다가 친구 한 명이 이거 장난 아니잖아,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링링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번 시참 때 무슨 소개로 찾아갔던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무속인 분이 계셨다는데, 제가 그분을 이 사건에서 먼저 만났는지 그때 만났는지 전후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일인인 건 맞아요. 그래서 태국에서 무당이라는 것을 랑송이라고 부르는데, 지난주에 그 시참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영화 랑종이라고 말씀 주셨죠. 네. 맞죠.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당이라고. 그 랑송분이 링링 집안의 중요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링링은 그 친구들에게 그 랑송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분 찾아가자고 제안을 했대요. 친구들도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당연히 흔쾌히 동의를 하죠. 그래서 파타야고 뭐고 간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링링과 친구들은 랑송분이 계신 어떤 사원 같은 곳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소박한 곳인데 사원인가 싶기도 한데 기분 탓인지 좀 엄숙한 기운도 돌고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분 보니까 오랜만이다 이렇게 인사하고
보자마자 이분이 뭐 영적인 그게 있으신지 심각하게 표정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의례적으로 설명을 안 들어도 뭐 기운으로 느껴지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랑송분께서는 그 링링이랑 친구들까지 같이 그 작은 방으로 안내를 하고 간단한 의식을 준비했대요. 뭐 향을 피우고 뭐 무슨 불상을 놓고 주문을 외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 전에 들은 파트인데 그 주문 이름이 아잔이라고 했대요. 그게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종의 기도문 이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아잔이라는 것을 주문을 하셨다는데 그 아잔 주문을 외우는 그 랑송분의 목소리가 막 고조가 되고 높아지는데 좀 차가운 한기를 느꼈대요. 그 한기가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뭔가 보이진 않는데 마치 누가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것 같은 무게감. 손으로 어깨 털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몸이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 들고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목소리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랑송분께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걸 따라오냐고.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했대요. 근데 이거는 링링이 기준에서는 본인한테만 아까 전에 그 머릿속에서 울리는 노크 소리처럼 소리긴 한데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대요. 어떤 이번엔 여자 목소리 같은데 혼자 두고 가지 말았어야지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 가지 기억을 떠올려 봤죠, 링링은. 그 호텔 창문 건너로 봤던 창가에 있던 그 사람 같은 형상. 갑자기 뜬금없이 그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뭔가 귀신인가? 근데 자기는 이 여자랑 관계도 없었고 호텔에 간 것도 처음이었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는 찰나에 랑송분께서는 계속 주문을 외우시면서 강하게 싸우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러니까 마침내 그 랑송분께서 주문을 끝내면서 단호히 말씀하셨대요. 이 아이 네가 찾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돌아오지 말고 네 업을 풀어줄 테니까 떠나라고. 아니 희한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어깨에 늘려졌던 무게감 있는 어떤 얹어진 느낌이 녹아 사라지듯이 어깨 마사지 받으면 시원하듯이 약간 그렇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대요. 한계도 없어지고 갑자기 이유 없이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다독여주고 친구들이 랑송분께서도 좀 기다리셨다가 조용히 말씀 주시기를 이제 그 존재가 네 얘기를 쭉 들어보고 취합해서 저 존재 얘기도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그 호텔 망했다는 데서 사고로 죽었다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자다. 근데 그 사고가 아니고 그 남자친구랑 어떤 다툼 같은 게 있었는데 혼자 호텔에 남겨져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자기의 그 헤어진 연인을 기다리면서 방에 머물면서 밖을 바라보고 뭐 그렇게 하던 중간에 우연히 서로 눈이 마주쳐서 혼동한 것 같다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왜 내가 여잔데 나를 택했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상태에선 더 알고 싶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랑송분께서는 태국도 부적이 있나 봐요. 뭐 스타일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뭘 써주시면서 건네주면서 이거 가지고 다니라고 안전할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은 뭐 영가라고 할까요? 그 영가는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그의 한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이 부적 들고 다니는 거 괜찮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말씀을 주셨대요. 그날 이후로 링링과 친구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잊지 못할 얘기니까 저한테 전해준 건데 일단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여기까지 쭉 짧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좀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아까 전에를 돌이켜보면 처음에 전화 목소리에서 낮고 걸걸한 무슨 남자 같은 목소리라고 했거든요. 분명 남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파악되고 달라붙은 것 같은 존재는 여자라는 거죠. 요건 제가 항상 사연 들으면서 개연성에서 이상한 걸 물어보는 편인데 이거는 물어봤더니 이 부분은 링링이가 랑송님을 통해서도 자신의 추측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어서 다른 증상들은 다 여자인데 전화 목소리만 남자였다는 거는 이 얘기에서 랑송님이 파악하고 링링이 파악한 것 외에 또 다른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제가 듣고 정리한 내용 딱 여기까지라서 뭐 추측이나 지어내거나 할 수는 없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짧았지만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5개 수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들려드릴 얘기도 몇 개 있는데 문득 궁금한 거예요. 아니 태국 사람들은 이게 뭐 너한테 신뢰가 될 수 있는데 내가 태국 공포영화 좋아하는데 태국 사람들 이렇게 영적인 감? 영감 이런 게 있냐? 나야 이제 시들모 할 게 많아서 좋은데 신기하다 그랬더니 덧붙여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자기가 태국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 본인이 영적인 감각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이상한 느낌이나 기운들을 본인이 종종 느낀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링링이 어머니께서도 걔가 어릴 때부터 종종 이상한 거 본다고 그런 걸 알고 계셔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전에 얘기도 나왔던 그 랑송분께 데리고 가서
무슨 의식 같은 거? 무슨 플립 같은 거 치는 거라고 그랬나? 뭐 이상 뭘 했대요. 그러면서 고민하듯이 말을 하는데 지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태국 사람들이 다 영감이 좋은 건 아니고 아마 그 호텔에서 떠난 여자분 그분이 영적인 기운 같은 거를 본인 걸 알아차리고 접근한 것 같다. 랑송님도 말씀 비슷하셨다. 영혼들은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더 강하게 끌린다고 말씀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본인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막 엄청난 차별화된 재능이나 축복이 아니라 이 친구는 오히려 불행 쪽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호. 이런 사건도 자기가 아니었으면 뭐 일반인이면 겪지 않았을 거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앞으로 사연이 더 있냐? 혹시 우리 학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유학 와서 겪은 한국 얘기도 있냐 그랬는데 신기하게 한국에선 또 그런 걸 전혀 느끼거나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것도 일말의 신기하네. 것도.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태국이 참 뭔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좀 사연 하나 들고 와서 얘기 드려봤습니다. 야, 우리 커버님은 그냥 시원시원해요. 예, 그냥 시원시원하시고 깔끔하시고 뭔가 아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커버님. 아이고 과찬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태국의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의 이야기 아마 옴니버스 형태의 느낌일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아이고, 돌비님. 아이고, 이렇게 숨이 차세요. 아이고, 너무 설레가지고, 호흡 좀 들켰나봐요. 좀 복식 호흡으로 가다듬고 있었는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커버님, 그래도 호흡은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제가 좋다고 한들 이루어질 수 없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커버의 호흡으로, 네, 일형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커버의 1형, 네, 잘 연마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감사합니다.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태일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옴니버스 얘기가 사실은 오늘 태국 얘기 계속 말씀드리라고 했었는데 그쵸. 그거 오늘 네 번째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어젯밤에 지인이 오호. 갑자기 이제 짧은 몇 가지 귀신 목격담이 있다고 그래서 네. 요거를 하나의 얘기로 하긴 좀 분량도 그렇고 그래서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로 하고 태국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키리스입니다. 커버예요. 오늘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지인 얘기, 귀신 목격한 얘기 그거 하나 들려드릴 건데 지인은 지금은 음악 공부하고 전공해서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렸을 적에 몇 가지 목격한 거랑 성인 돼서 목격한 게 있는데 어렸을 적에 보통 초등학생 정도였대요. 그때 엄마들 모임이 있었다는데 학부모들끼리 모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모임을 따라가게 돼서 그 모임에서 뭘 했냐 하니까 스키장을 매년 갔대요, 겨울에. 네. 그 모임이 아직도 만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모임에서 스키장을 갔을 때 뭐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스키 타고 뭐 이러면서 1박 2일 일정으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첫날은 잠을 자러 갔는데 그게 산 꼭대기에 통나무 산장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산장에서 다들 잠을 청하고 다음날 스키를 탈 건데 그 주인공 친구가 친구 이름을 뭐 잔이? 뭐 이렇게 할게요. 잔이? 네, 잔이라는 친구가 자려고 누워서 창밖을 보았는데 그날따라 날도 밝고 그래가지고 달이 떠 있었대요. 근데 그 달이 우리 시적 표현으로 왜 달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그란 달이 큰 높은 나무에 나뭇가지 끝에 걸려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쁘다 그러고 보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달이 두 개인 거예요. 나뭇가지 위에 달이 하나 있고 밑에도 달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야? 그리고 이렇게 어두침침해서 눈을 실눈 뜨고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달이 두 개가 아니고 달이 하나 있고 나뭇가지 밑에는 실제로 시적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동그란 머리 하나가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그란 머리? 머리?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쳐다봤더니 어떤 칼 단발의 아름다운 여자가 되게 예뻤대요. 비유적으로 그냥 누구 닮았다가 아니고 진짜 연예인 같은 여자가 무표정으로 얼굴만 덩그라니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기준으로 위에는 달이 달려 있고 밑에는 여자 머리가 달려 있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자기 눈앞에서 달을 이렇게 가리고 똑바로 봤대요. 밑에 내가 그림자를 잘못 본 건가? 아니래요. 진짜 머리였대요. 그래서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내가 헛것인가 생각했는데 옆에 친구도 보니까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너 보이냐고. 그래서 보였다고. 이게 두 사람이 동시에 목격해가지고 이거는 헛것이 아닌 것 같은 거고 어떤 머리 같은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바닥도 진짜 온돌이라서 뜨거웠대요 그때. 근데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땀을 줄줄 흘리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해가 떠 있고 아침이었대요. 그러면 거기 확인해 봤냐? 머리가 계속 있더냐? 결말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쪽을 끝까지 못 봤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창밖을 못 보고 도망 나왔다. 이런 짧은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들었고. 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친구가 귀족이라서 좀 알아들을 것 같아서 영안이나 뭐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귀신을 많이 본 건 아닌데 정말 가끔 기운을 느끼거나 아까 전처럼 기괴한 현상을 잠깐 본 정도라서 영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가 됐는데 음악했다 그러니까 음악 공부를 하면서 입시를 준비했대요. 노래를 하는 친구인데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겠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 연습실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어떤 뭐 알게 돼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빌려서 거기 피아노 학원 영업이 끝나면 거기를 빌려서 연습하는 그런 거였대요. 근데 그 피아노 학원이 어떤 상가 안에 있는 학원이었대요. 무슨 뭐 슈퍼도 있을 것이고 그랬는데 그 상가가 뭐 몇 시 이후에는 문을 닫잖아요. 보통 8시가 됐든 9시가 됐든 상가가 문을 닫고 그때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을 하는데 다만 이제 피아노 학원 쪽에는 쪽문이 있어가지고 문을 닫더라도 그 사이로 다녀가지고 우리 잔이는 연습을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 노래 연습하고 피아노 반주 맞춰서 연습을 하고 문을 잠그려고 전체 피아노 방들을 점검을 했대요. 방 하나에 피아노가 한 대씩 있었다는데 그래서 방을 하나씩 둘러보고 지나가던 과정에서 어느 방 하나에 남자 형태의 그림자 하나가 이제 문지방을 밟고 기대서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코앞에 있는 방이 아니었고 다음 방 이렇게 확인하려는데 저 멀리 방에서요. 근데 그게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림자가 생길 구간이 아니래요. 뭐 등이 켜져 있어서 그 빛 반사돼서 그림자가 생기는 그런 구간도 아니었는데 어떤 볼록한 형체의 그림자 같은 게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림자가 아닐 거다 생각을 해서 좀 가까이 가봤는데 그 그림자가 팔짱을 낀 느낌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문 잠그는 것도 있고 막 후닥닥 신발 신은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도망을 쳤대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가 들어보니까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대요. 근데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았겠다. 그게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이랑 얼마나 자기가 같이 단둘이 그 공간에 있었는지 모르니까요. 그런 무서운 경험이 있었다 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마지막 얘기인데 뭐 공부를 했었나 친구랑 노래 썼나 해가지고 새벽 2시인가 집에 들어간 적이 있대요. 근데 걔네 집이 꼭대기 12층이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갔는데 딱 들어가서 조용히 들어가 보니까 부모님 당연히 주무시고 계시고 그래서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을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창문 밖에서 우리 노래방 마이크 있잖아요. 그 에코 섞인 울리는 소리처럼 그런 마이크에 통해서 앰프로 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만약에 뭐 베란다 유리창이 있다 그러면 통창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유리 바로 앞에서 막 들리는 듯이 그런 그게 가까운 데서 소리가 막 사람이 짜증을 내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울리면서. 그래서 뭐야 하면서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떠드냐고 새벽인데 하면서 이제 세수를 하려고 손으로 무릉덩이를 만들죠. 그래서 얼굴에 탁 하려는 순간에 잠깐 멈췄대요. 몸이 막 많은 그 유명한 괴담들처럼 우리 집 12층인데 유리창 밖에 바로 붙어서 저런 소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들린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저게 진짜 사람이 내는 소리일 일리도 없거니와 저 정도 소리면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뭐지 하고 보니까 창문 밖에 또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은 건 형체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귀신을 좀 자주 보던 때여서 티 안 내고 그냥 조용히 세수하고 그쪽을 곁눈질로 보면서 할 거 하고 들어가서 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친구가 귀신을 보지만 이렇게 자주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인데요. 진짜 보고 싶지 않고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아니 난 진짜 있어도 알고 싶지 않고 그래서 막 길도 쎄하면 일부러 돌아가서 가고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이렇게 목격을 3차례 이상 했던 얘기가 있어서 요거를 그럼 뭐 모아서 제보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뭐 짧기도 하고 말할 말주변도 없다 그래가지고 정말 돌비님 팬인데 얘기를 못해서 이렇게 급하게 얘기 들은 게 있어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너무 또 감사하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태국 이야기로 넘어가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태국 얘기 제가 5개 있다고 했는데 벌써 4번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동안 좀 귀신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태국에서 이번에는 좀 현실 공포 쪽인 것 같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배경 설명 한번 해드리자면 한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알게 된 태국 친구 교환학생 한 명 있는데 이 친구 이름이 가명으로 링링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친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해준 거를 각자 독립적인 이야기로 들려준 게 4번째 시간입니다. 링링이 여름방학 맞아서 고향인 태국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나 이번에 태국에서 소름 돋는 얘기 하나 들은 게 있다. 그래서 좀 해주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본인 겪은 얘기는 아니고 링링이가 태국에 있는 친한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라고 해요. 이름은 가명으로 알려줬는데 태국 이름을 잘 몰라서 들어봤더니 뭐 솜차이라고 가명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 솜차이라는 언니는 나이가 30 정도 됐고 혼자서 여행 다니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쯤이었다고 해요. 여름에 솜차이 언니가 혼자 치앙마이라는 곳이 있대요, 지역이. 그래서 그곳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는 처음에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보통 여행을 계획할 때도 미리 예약하지 않고 현지에서 발길 닿는 대로 편한 대로 뭐 자겠다, 그런 자유로운 느낌으로 여행을 가는 그런 거였죠. 또 언니가 치앙마이 도착해서 저녁 때쯤 어디서 묵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눈에 띈 작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었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장소는 치앙마이가 구시가지랑 뭐 신시가지 이런 거 있다는데 구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약간 외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언니가 보니까 그 게스트하우스는 크기도 작고 꽤나 연식이 오래된 건물 같았대요. 근데 여행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실 텐데 뭔가 그런 허름한 곳에서 묵어보는 로망 같은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언니가 바로 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묵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되게 막 친절하게 맞아줬다고 해요. 좀 근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웃으면서 어디서 왔냐고 묻고 혼자 여행 온 거냐고 계속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뭐 그냥 되게 친절한 주인이구나 싶었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값이 엄청 저렴한 게 결정하는데 한 몫을 해서 거기서 묵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방 자체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대요. 작긴 한데 침대도 깔끔했고 창문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가격 대비로 따지면 엄청 훌륭한 수준이었대요. 아무튼 그 솜차이 언니가 그렇게 방에 짐을 풀고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언니가 문을 열었더니 그 친절하신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서 계셨어요. 주인이 언니한테 이르기를 여기 묵는 손님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래요. 들어보니까 무슨 현지 체험 투어? 뭐 그런 거였대요. 근데 이 투어가 일반적인 우리가 관광 투어 같은 게 아니고 진짜로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시장도 가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마을도 구경하고 하는 진짜 리얼 현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솜차이 언니가 들어보니까 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죠. 저도 그런 체험 좋아하는데 혹시 그 비용은 얼마 지불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또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돈을 받고 그렇진 않는다. 그냥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끼리 친해지라고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뭐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한 프로그램이에요. 뭐 이렇게요. 공짜니까 또 마음이 가죠. 그리고 그때는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던 다른 외국인이라든가 뭐 같은 나라 투숙객들도 참여한다고 하니까 뭐 안전상에서도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진 않고 혼자 여행하는 입장에서는 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친구 사귈 수 있으니까 뭐 좋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흔쾌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렇게 언니가 현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너무 좋아하면서 자 그러면 내일 아침 9시쯤에 숙소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출발할 거니까 편하게 나오시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언니는 다음날 아침을 기대하면서 그냥 그날 밤은 뭐 무난하게 뭐 또 누가 오는 것도 없이 보냈다고 해요. 별일 없이.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긴 있었대요. 밤중에 자다가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잠이 안 들고 계속 얕은 잠을 잔 느낌이었대요. 뭔가 불편한 느낌? 근데 뭐 여행 첫날이니까 뭐 잠자리도 바뀌고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신경은 딱히 쓰이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그렇게 불편한 약간 기운이 있었다 뭐 그런 정도였대요. 다음날 아침에 솜차이 언니가 약속 시간이 9시였으니까 그 9시쯤에 숙소 앞에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미 몇몇 외국인 투숙객들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보니까 유럽에서 온 남자가 2명 있었고 중국에서 온 여학생이 1명, 대학생 같은 사람이. 그래서 9시쯤에 숙소 앞에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몇몇 외국인 투숙객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고 보니까 유럽에서 온 남자 2명, 중국에서 온 대학생 1명, 그리고 일본에서 온 커플 이렇게 총 5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다들 뭐 좀 들떠있는 느낌이었고 막 그런 설레는 분위기 이런 게 있었대요.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그래서 뭐 다들 화기애애하게 뭐 어디서 왔냐, 뭐 어떻게 여기 찾았냐 가벼운 스몰 토크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분위기 되게 좋았고 좀 분위기가 우연히 만난 사람끼리 친해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니까 그 친절하신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자기 차를 끌고 그 앞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차는 이랬어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추측하건대 봉고차라든가 스타렉스 같은 그런 큰 차,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다인승 차를 가져와서 타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뭐 별 생각 없이 탔죠. 차 타니까 주인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을 줬대요. 첫 번째 목적지는 치앙마이 근교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이고 거기서 현지 가정식을 같이 만들어서 먹고 오후에는 주변에 좋은 숲을 산책하고 작은 폭포가 있다는데 그 폭포를 볼 거라고 했대요. 솜차이 언니랑 다른 손님들은 좀 평범하기도 하지만 너무 좋고 재밌어 보이는 일정이라서 만족하면서 출발했죠. 근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언니가 첫 번째로 이상한 느낌을 좀 받았대요. 마을이라는 게
너무 한적한 거예요. 한적해도 주변에 뭐 관광객은 켜녕 현재 주민들도 뜨문뜨문 거의 보이지가 않았고 약간 그러니까 마을이라기 보기엔 약간 오히려 좀 버려진 폐촌 같은 느낌? 그래서 작은 낡은 집들이 몇 채 있는데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투어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차를 세우면서 주인이 내리면서 자 여기서 이제 현지 체험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서부터 좀 찝찝한 거죠 언니는. 근데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내리고 해서 일단 같이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현지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몇 명 있었는데 다들 또 주인분처럼 되게 활짝 웃으면서 친절한데 어딘가 좀 부자연스럽고 우리말로 치면 억텐, 약간 억지스럽게 텐션 올리는 느낌이었대요. 그래도 손님들도 느꼈는지 좀 눈치를 보면서도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그대로 즐겁게 좋게 하자면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했대요. 처음엔 음식 만들기 체험이었는데 재료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뭔가 다 좀 상한 건 아닌데 약간 좀 쉰 느낌? 요리 알려준 사람들도 손님들 외국인들도 있는데 못 알아듣는 현지어로 약간 사투리 같은 거라는데 자기들끼리 서건서건 조그맣게 말하면서 자꾸 웃더래요. 되게 기분 나빴대요. 내가 불쾌하게끔. 그래서 어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조금씩 먹었는데 언니는 뭐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지 거의 먹지를 못했고 다른 손님들도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있더랍니다. 분위기가 점점 전체적으로 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주인이 그걸 느꼈는지 서둘러서 그냥 다음 프로그램 하자 이렇게 안내했대요. 다음 프로그램이 산책이라고 했었는데 좀 한참을 걸어서 도착을 해서 주변을 보니까 나무도 좀 애매하게 있고 숲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좀 풀밭 정도였대요. 근데 그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아까 일행 중에 일본인 커플분 중에 여자분이 심하게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주저앉았다고 해요. 다들 당황을 하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당황해서 가까이 다가가네 보니까 중국인 그 여학생? 그 사람도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좀 불편하다고 말하더래요. 네.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뭐 현지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2명이나 그러니까 언니가 좀 불안감이 커졌죠. 근데 좀 기묘하게 느꼈던 게 주인이랑 현지인 가이드 그 현지인들의 반응이었대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다들 좀 걱정하고 막 어떡하지 이렇게 허둥지둥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다고 괜찮다 하면서 묘한 눈빛으로 좀 사람들을 쳐다봤대요. 언니가 여기서 직감한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근데 이미 숲속에 깊숙이 들어온 상황이라 어쩔 수도 없고 혼자 패닉에 빠지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일본인 여자분이 주저앉고 중국인 여자분도 힘들어하는데 주인이 뭔가를 잠깐 기다리라는 듯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스처를 취하더래요. 그러더니 언니를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일단 먼저 차로 돌아가 계시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일단 차에서 좀 계시라고. 투어 멈춰서 너무 죄송하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이상해가지고 아무도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눈치를 채니까. 왜냐면 지금 아픈 사람을 놔두고 자기들만 차에 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언니는 특히 거기서도 불안감을 느꼈고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좀 친절하던 사람인데 단호하게 괜찮다고 제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에 가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말투가 딱 봐도 이거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느껴졌대요. 순식간에 분위기 싸늘해지죠. 그래서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유럽인 그 2명이 먼저 차 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언니도 어떡할까 하다가 마지못해 그 사람들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걸어가면서 힐끔힐끔 뒤를 보니까 현지인들이 조치를 취해주긴 하더라고요. 뭐 몸을 마사지 해주기도 하고 뭐 전화하는 신용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상한 걸 얼핏 봤는데 무슨 약을 처방해주는 것 같은데 무슨 이상한 액체를 마시게 하고 있더래요. 그때 소름이 그냥 확 팔부터 오르면서 야 이거 투어 아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뭐 달려들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자 홀몸으로 일단 차로 도망가자. 그래서 차까지 거의 다 왔는데 차에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차 옆에 현지 한 명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자기들한테 다가오더랍니다. 그 사람은 또 아까 그 음식 만들기 했던 사람들의 미소처럼 어색하게 미소를 띠면서 이제 차에 타시면 된다고. 아이고 저기서 좀 많이 힘드셨죠? 뭐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언니는 속으로 나는 이게 힘들었다기보다는 좀 이상해서 온 거기도 한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생각했지만 일단 말을 삼키고 일단 차에 탔대요. 왜냐면 우리는 다수고 저 사람 한 명이니까. 근데 차에 타니까 유럽인 남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기색으로 조용하게 뭐 영어로 말했겠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 속삭이면서 말을 건넸대요.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직감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아직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라서 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했는데 뭐 신고는 안 했나 봐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일본인 커플 중에 여자가 아팠었잖아요. 근데 남자만 혼자 차로 돌아왔대요. 근데 혼자 와서는 별말도 없고 표정도 굉장히 멍한 채로 뒷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걱정돼가지고 그 여자친구분 괜찮으시냐고 물었는데 남자가 거의 무표정으로 괜찮아요? 뭐 쉬고 있어요. 이러면서 되게 평온한 듯이 무표정으로 그 한마디만 하고 말을 안 했대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느낌이. 좀 이따 보니까 그 중국인 그 여자 학생도 현지인 가이드랑 같이 천천히 부축받아서 걸어왔대요. 그런데 언니가 그 여자 모습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대요. 처음에 만났을 때랑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눈빛이 아까 그 현지인들한테 느꼈던 이상한 그 눈빛, 그 텅 빈 눈빛이었고 마치 얘네들이 무슨 약을 먹었나? 이런 의심이 들만하게끔 하는 단서들이 보이게 취한 사람처럼 몸이 좀 늘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괜찮으세요? 말을 걸었는데 중국인 그 여자는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말을 안 하고 차에 올라타서 거의 처럼 뒷좌석에서 피곤한 듯이 쓰러져 있더랍니다. 인젠 위험하다 느꼈대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주인이 다시 밝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차에 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들 피곤하시기도 한가 보네요. 몸도 안 좋으신 것 같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숙소 돌아갈 거라고. 좀 괜찮아질 거다.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래서 언니는 속으로 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막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대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은 거의 정적이었고 다들 입을 다물고 눈치만 보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언니가 본 거예요. 유럽인 남자 중 하나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갑자기 나 여기서 세워달라고. 오. 저 여기서 내리겠다고 좀 강한 어조로 말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침착한 표정으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 참으라고 하면서 차를 안 세웠대요. 그러니까 그때 남자랑 주인이 목소리가 높여가면서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투닥투닥 거리다가 결국 숙소 앞에 왔대요. 그러니까 차가 서자마자 유럽인 2명은 거의 뛰어내리듯이 막 나와서 들어갔대요. 언니도 숙소로 들어갔고 보니까 뭐 납치도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차에 남아있던 일본인 남자랑 중국인 여자는 거의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숙소로 들어왔는데 숙소 직원들이 그 2명을 방으로 데려가면서 뭔가 지들끼리 속삭이더래요. 그걸 보니까 언니가 오늘 숙소에서 자면 뭔 일 알 것 같다. 그래서 그날 밤이 됐어요. 짐을 싸서 조용히 나왔는데 다행히 누굴 마주치는 건 없었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대요. 그래서 언니는 그날 밤에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택시를 타고 근처에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큰 호텔로 갔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인데 운 좋게 방 구했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확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거의 밤을 자는 둥 마는 둥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네. 해가 뜨니까 언니는 일단 마음이 좀 진정이 됐고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친구한테 좀 연락을 했대요. 거기 현지 친구인데 꽤 오래 살았던 태국인이겠죠? 그 친구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이런 일이 있었고 일본인 여자 한 명 아예 차 타서 오지도 않았다. 네. 그래서 치앙마이 지역에서 몇 번 비슷한 소문을 좀 들은 적이 있대요.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게 근데 카더라처럼 약간 괴담 같은 소문인데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이상한 범죄 조직들이 판을 쳤다. 근데 이게 좀 나다리가 맞는 게 투어 업체인 것처럼 접근해서 안심시키고 예. 그 예상한 게 맞았어요. 그 이상한 데로 데려가서 물 같은 걸 몰래 섞은 음식이나 음료를 먹여가지고 정신을 잃게 만든다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러면 몸 안에 있는 걸 뭐 꺼내간다거나 그런 거 생각하는데 들어보니까 황당하긴 한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서 귀중품을 훔치거나 오.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게 좀 멍하게 해서 그게 좀 어떻게 증거가 안 잡히려고 한 건지 하여튼 그런 식의 범죄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얘기 듣고 오싹하죠. 사실 어제 그 일본인 그 안 돌아온 여자랑 중국인 여자 갑자기 몸이 확 안 좋아진 것도 그 음식 먹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액체를 마시는 걸 본 이유였잖아요. 예. 거기다 숙소 직원들이랑 주고받던 무슨 눈빛 이런 거 생각하니까 다 연결이 되면서 머리가 핑 도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어쨌건 언니는 자신은 도망쳤으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 같이 투어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다시 갈 용기는 없었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대요. 그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별다른 리뷰나 정보는 없었는데 그 친구한테 들은 대로 치앙마이 지역에서 대신 그 외국인을 노린 비슷한 사건이 몇 번 있었다 뭐 이런 소소한 뉴스가 뜨더래요. 그래서 뉴스 읽으면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거기서 잤으면 내가 저 뉴스 주인공 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고 이 언니가 이제 링링이 왔을 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태국 여행이 진짜 아름답고 좋은 거 맞는데 사람 많은 데서 진짜 너무 친절하면 싼 거는 모르겠는데 너무 친절하면 이것 좀 의심해봐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주면서도 커버 너도 태국 여행 가거나 해외에서든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더 물어본 내용이 있어요. 태국에서의 범죄 조직이 아까 무슨 귀중품을 뺏고 뭐 이런다 하는데 좀 얘네들은 어떻대? 그랬더니 태국에서 실제로 그런 외국인 대상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영화에 나오는 마피아 같은 뭐 그런 이미지 생각했는데 그냥 뭐 태국에서는 마피아 이런 게 아니고 지역 깡패, 조직 폭력배 이 정도로 본다고 해요. 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 조직들이 겉으로는 좀 멀쩡한 회사를 운영들을 한대요. 투어 회사 이번 사건처럼 그런 거나 택시 업체 같은 그런 업체들을 주로 운영하면서 뒷면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서양 동양 외국인 상대로 범죄가 많다고 하고 소통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로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오늘 같은 그런 관객이 몰린 데서 활동하고 관광지에서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현지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들이 관광객들이 잘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건데 피해자들이 현지 경찰이랑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신고를 잘 안 받아준대요. 추측입니다만 그 지역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들도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나라나 그런 걸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오늘 태국 네 번째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아니 오늘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사람도 무섭고 귀신 쪽 이야기도 있었고 커버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네, 종합선물센터의 그 정점은 돌비님이 계시니까 돌비님이 이제 선물의 종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커버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이 하나 더 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돌비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이번 이야기는 커버님께서 해주신 옴니버스 형태의 공포 종합 선물 세트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도 있었고 사람이 무서운 현실 공포 이야기도 있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건 귀신 플러스 사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